자, 이번에는 광물의 광학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학적 특징에 대한 내용은 좀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비해서는 좀 생소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잘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편광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굴절, 복굴절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광학적 특징을 관찰하기 위한 편광현미경, 그러니까 생물실에서 쓰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광학적 특징 세 가지: 다색성, 간섭색, 소광 이런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에 나오는 암석이죠. 여기에 있는 동글동글하게 쌓아놓은 게 이제 현무암이고, 요 바닥에 이렇게 있는 게 요게 큰 바위, 요게 이제 화강암이고, 뒤에는 아마 변성암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보면 이제 이 돌멩이의 이제 스케일, 사이즈를 보기 위해서 라이터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광학적 성질을 얘기를 하는데 돌멩이를 보여주는 이유가, 그 광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대한 얘기잖아요. 빛이 통과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걸 광학적 성질이라고 하는데, 그 돌멩이가 빛이 통과하나요? 안 하죠, 그죠? 그죠? 그림을 봐도 그렇지만 저 돌을 어떻게 빛이 통과하겠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빛이 통과합니다. 자, 대신에 이제 돌멩이를 아주 얇게 잘라야 됩니다. 갈고, 자, 이 그림에 보면 셋톱이 이렇게 있는 거죠. 회전하는. 그리고 여기 돌이 끼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돌을, 이 토부를 이용해서 일단 최대한 이제 자를 수 있는 그 얇은 두께로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손에 들고 있는 납작한 돌이 하나 보이죠. 여기 요거를 이제 더 얇게 아직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두꺼워서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데, 요거를 계속 갈아준다는 거죠. 이렇게 모래를 뿌려가지고 계속 갈아줍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 동안 갈아줍니다. 열심히.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얇아지게 되면 슬라이드 글라스에 딱 붙여놓고 또 갑니다. 계속.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얼룩된 무늬가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이게 바로 굉장히 많이 갈아가지고 아주 투명하게 보이면서 이렇게 얇아진 광물입니다. 광물. 암석이죠, 암석. 이렇게 암석을 잘라서 투명하게 빛이 통과할 수도 만들어 놓은 거,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박편이라고 합니다. 박편. 암석의 박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구학실에도 많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따가 수업 시간에 지구학실에서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돌 덩어리일 때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얇게 갈아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 빛이 통과하게 되는데, 이런 박편에다가 빛을 통과시켰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제 그걸 우리가 과학적 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아이고 이게 안 지워지네요. 이게 빨간 게. 자, 여기 있는 요게 실험실에 요게 있는데요.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에 보면 이렇게 얇게 이제 살짝 보이는 이런 게 바로 이제 아까 열심히 돌을 갈아가지고 붙여놓은 박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박편을 현미경 위에다가 여기다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서 여기 접안에 이제 눈을 대고 보면 이런 모양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런 뭐 하얀색 알갱이, 뭐 이렇게 뭐 좀 하얗게 보이는 거, 회색으로 보이는 거, 검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전부 다 광물입니다. 광물. 광물들이 이렇게 현미경상에서 이렇게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광물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우리가 편광 현미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현미경이 아니고 편광. 자, 편광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편광 현미경을 이용해서 광물의 광학적 성질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 자, 편광은 이제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쉬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 뒤에서 이제 밧줄을 위아래로 막 흔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이제 파동인데, 이런 이제 흐름이 그 위아래로 이렇게 구멍이 이제 흠이 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 있는 나무가 있어도 역시 위아래로 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통과할 수 있지만 여기는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편광은 뭐냐면 그 빛이 여기 나오는 이 밧줄처럼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빛도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옆으로 진동하는 빛도 있고 대각선으로 진동하는 빛도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편광된 빛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편광된 빛.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여기에 편광판인데 여기에 바로 앞전에 나오는 그 나무 홈이 파져 있는 나무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편광판을 통과하기 전에 빛은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렌지색으로 진동하는 빛도 있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도 있고 요 녹색으로 이렇게 저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동하는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광판을 만나게 되면 이 편광판에 나와 있는 편광 방향 이렇게 대각선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방향대로 진동하는 요 노란색 방향으로 진동하는 요 성분만 편광판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어떤 편광판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으로 걸러진 거 요거를 이제 편광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편광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만드는 판때기 편광판, 그죠? 이거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편광이다.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뭐 꿀벌 이렇게 배처럼 그려져 있는데 여기 그지? 이 뭐지? 쏘는 거. 자, 요게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진동하는 그 빛이 위아래 방향으로 편광의 방향을 갖고 있는 이제 편광판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광된 빛이 되는 겁니다. 편광. 그죠? 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사실 빛의 양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다 걸러내고 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빼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빛의 밝기랑 이 앞쪽에 빠져나온 빛의 밝기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글라스 중에 편광판으로 만들어진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보게 되면 되게 눈이 부시지만 이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뽑아서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빛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눈의 피로가 좀 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햇빛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이런 편광 그 광학적 그 성질을 그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한다고 그랬는데, 자, 생긴 거는 얘는 뭐 좀 좋은 편광 현미경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물실에서 볼 수 있는 일반 현미경하고 닮아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 현미경 내부에 편광을 시키는 편광판이 하나,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하부 편광판이라고 하는데, 요 재물대가 있죠. 여기 재물대, 그러니까 재물대 위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올려서 이제 관찰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재물대 아래쪽에 고정되어 있는 하부 편광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물대 위쪽에, 그러니까 접안 렌즈하고 대물 렌즈 사이에 들어있는 요 상부 편광판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부 편광판은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 빠지고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고정되어 있고 얘는 움직일 수 있고, 어쨌든 이 위쪽에 편광판 하나, 아래쪽에 편광판 하나가 이제 붙어 있는 이런 현미경을 우리가 편광 현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로 광학적 성질을 관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글자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광학적 성질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개념들입니다. 자, 좀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광물을 광학적 성질에 의해서 뭐 등방체, 이방체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등방체를, 그러니까 이제 등방체는 단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을 등방체라 그러고, 이방체는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을 이방체라고 합니다. 요거 단굴절, 복굴절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편광현미경. 자, 편광현미경은 일반 현미경하고 다르게 편광판이 두 개가 들어있다고 했죠. 두 개. 그래서 그 편광판 두 개 중에 위에 있는 걸 빼고 아래쪽에 있는 편광판만을 이용해서 광물을 관찰할 때를 개방 니콜로 관찰한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편광판을 모두 이용해서 관찰할 때를 우리가 직교 니콜로 관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물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이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학적 특징은 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다색성, 간섭색, 소광현상. 각각을 어떤 이제 조건에서 관찰하냐라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꼭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요거.
다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등방체가 뭐냐, 이방체가 뭐냐, 단골절이 뭐냐, 복골절이 뭐냐, 그 다음에 개방니콜은 어떻게 보는 거다, 직교니콜은 어떻게 보는 거다, 그 다음에 다색성은 어떤 거고, 간섭성은 언제 볼 수 있고, 소관 현상은 어떻게 되는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졌죠? 자, 먼저 단굴절입니다. 자, 단굴절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반 굴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레이저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쏘게 되면 물 속에 들어가면서 이게 꺾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다른 굴절이 바로 단굴절입니다. 단굴절. 그래서 종이에다가 십자선을 이렇게 그어 놓고 위에다가 광물리를 이렇게 올렸을 때 굴절 때문에 선이 이렇게 꺾여서 위치가 달라져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이는 선이 여전히 하나입니다. 하나. 위치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빛이 그대로 하나 나오면서 위치만 달라져 보이는 거, 이렇게 꺾이는 거, 이렇게 단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을 얘를 아이고 이래 엄마. 자, 요거를 어떤 광물이라고 얘기하냐면 등방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단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을 등방체라고 한다. 일단 기억하시고요. 요건 특별한 굴절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굴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게 이제 복굴절입니다. 복굴절. 요거는 처음 보는 굴절일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단굴절은 등방체라고 하는데, 이제 단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을 등방체라고 하는데, 이제 선이 위치가 달라 보이긴 하지만, 그죠? 굴절에 의해서 위치가 달라지는 보이는 거고, 하나인 선이 이제 하나라고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방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체. 저기 밑에도 써 있네요. 이방체. 이방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굴절을 두 개, 그러니까 빛을 두 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굴절을 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광물 아래쪽에 선이 하나가 분명히 그려져 있죠. 십자 모양으로. 근데 광물을 통해서 보는 선은 이렇게 하나, 둘, 이쪽에도 하나, 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의 선이 광물을 통과하게 되면 두 개로 보인다는 겁니다. 두 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굴절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광물을 이게 이방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리는 등방체입니다. 단굴절.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 약간 꺾였다가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굴절인데, 복굴절은 뭐냐면 하나의 빛이 들어가게 되면 두 갈래의 빛으로 나눠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광물이 방해석이죠. 그죠? 방해석은 앞에서 또 이제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서도 나왔는데 얘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염산 반응이 있었고요. 그 염산 뿌리면 거품 막 나오는 거 CO2.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쪼개짐 있었죠. 쪼개짐이 세 방향이다. 뭐 이런 특징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오죠. 여기 과학적 성질에서 얘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이다. 여기 뒤에 있는 가려진 요 하얀색 요게 바로 방해석입니다. 방해석. 자, 정리하면 일단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은 이방체라고 하고, 이 복굴절은 한 개의 빛이 광물을 통과하게 되면 두 개의 빛으로 나온다. 자, 그게 복굴절이다. 자, 복굴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종이에 점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쭉 그렸는데 방에서 올려놓고 보면 점선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빛이 두 갈래로 나왔다는 겁니다. 두 갈래로 이렇게. 자,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이 광물이 방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광물이 들어갑니다. 광물을 통과해서 꺾이는 거죠. 이렇게 꺾이면 두 개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복굴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시면 두 개의 빛이 하나, 둘 나오는데 하나의 빛은 좌우로 진동하는 빛이고 평광된 빛이죠. 또 하나의 빛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빛이 나오는데 이 두 빛은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하면 자연광이 복굴절을 일으키는 이방체를 통과하게 되면 두 갈래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갈래의 빛은 서로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요 방해석을 이용해서 점선을 관찰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그 탐구 활동 여기 40쪽, 41쪽에 나온 내용인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요거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판때기가 평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평광판하고 뒤에 있는 평광판하고 앞에 있는 평광판하고 서로
이게 뚫려 있는 홈이 같다고 하면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이 빛이 그대로 둘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를 돌려서 이렇게 꺾어 놓게 되면은 90도로 꺾어 놓게 되면은 요렇게 진동하는 거는 뒤에 있는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통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진동 방향이 위아래이기 때문에 얘는 옆으로 움직이는 것만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뒤쪽에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렇게 평광판 이제 평광 방향이 이제 나와 있는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빛을 수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키는 평광판을 만나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빛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게 보인다는 거죠. 수직으로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은. 자, 그 아까 평광현미경은 두 개의 평광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재물대 아래쪽에 하부 평광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상부 평광판이 들어 있습니다. 요 상부 평광판은 요 손잡이에 있어가지고 요걸 당겼다 넣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빼게 되면 상부 평광판을 제거를 하는 거고 다시 넣게 되면은 이제 사용한다는 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하부 평광판하고 상부 평광판의 평광 방향이 있겠죠. 빛을 평광시키는 방향이 있는데 그 두 방향이 사실은 서로 수직이라는 겁니다. 수직. 그죠? 수직이면 빛이 통과 못한다 그랬죠. 자,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빛이 이 하부 평광판이 좌우로 움직이는 빛만,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를 통과하고 나면 빛이 이렇게 옆으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상부 평광판은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옆으로 진동하는 빛은 얘를 이 평광판은 통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좀 이상합니다. 그죠? 여기서 나온 빛이 쭉 와서 저반렌즈를 통해서 빠져나와야지만 내가 뭘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얘랑 왜 수직으로, 평광 방향이 수직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자, 다시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하부 평광판이 있고 위에 상부 평광판이 있습니다. 이제 둘 다 사용한다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자, 아래쪽에서 여기 조명이 있죠. 조명에서 빛을 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빛은 일단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입니다. 자, 그런데 하부 평광판은 여기 이 하부 평광판은 좌우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평광판을 통과한 이 빛은 이렇게 진동하는 빛만 나온다는 거죠. 이 평광판 때문에. 그리고 쭉 올라오다가 일단 요 재물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평광판 올리지 그 박편 올리지 않고 그냥 빈 상태입니다. 구멍만 뻥 뚫려 있는 상태. 그래서 하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올라오게 되면 좌우로 진동하게 되고, 이 빛이 다시 상부 평광판을 만나게 되면 상부 평광판은 위아래만 진동하는 빛만 이제 통과시키기 때문에 이 옆으로 움직이는 이 빛은 얘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무리 내가 빛을 보고 싶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과하고 상부 평광판을 통과한 빛을 내가 여기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박펜 있죠. 막 열심히 가른 거, 여기 평광판을 딱 올리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보이게 됩니다. 이상하죠, 그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옆으로 진동하는 빛이 여기는 통과할 수 없는데 내가 박편을 올렸을 때 여기를 통과하는 빛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박편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수평으로 진동하는 빛을 바꾸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아래 방향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박편, 광물 얘네들도 일종의 평광판이 됩니다. 평광판. 자, 좀 복잡한 얘기인데 자, 뒤에서도 차차 하도록 하고 한번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걸 하나 설명해 드리는데, 자, 현미경을 관찰할 때 하부 평광판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안 바뀝니다. 고정이 되어 있고 상부 평광판은 요거를 당겼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부 평광판은 늘 있으니까 이건 신경 쓰지 말고 상부 평광판을 빼고 관찰할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방 니콜로 관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방 니콜로 관찰했다라고 얘기하고, 이 상부 평광판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둘 다 통과하겠죠, 빛이. 그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자, 직교 니콜로 관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직교.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자, 다시
요거를 잡아 당겨 가지고 뺍니다. 그래서 하부 평광판하고 박편을 통과해서 바로 나한테 오는 거. 그렇게 관찰하는 게 개방 니콜. 그러니까 얘를 안 쓴다는 거죠. 상부 니콜을. 그 다음에 둘 다 쓰면은 직교 니콜로 관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개방 니콜하고 직교 니콜에서 관찰했을 때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게 개방 니콜로, 그러니까 상부 평광판을 쓰지 않는 거고, 이쪽에 좀 알록달록하게 보이는 게 직교 니콜에서 관찰한 이제 박편의 이제 현미경 모습입니다. 많이 다릅니다. 좀 누렇고 밋밋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색깔들이 좀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좀 누렇게 전체적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좀 알록달록 검기도 하고 약간 어둡기도 하고 색깔도 나타나고요.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휘석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얘가 개방 니콜, 얘가 직교 니콜. 여기가 석영인데 개방 니콜, 직교 니콜. 좀 어둡죠. 전체적으로 직교 니콜에서는. 자, 광학책 특징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다색성입니다. 다색성. 자, 색깔이 많다. 뭐 여러 가지다 그런 얘기인데, 자, 언제 관찰하냐면 개방 니콜에서 자, 상부 평광판은 빼는 거죠.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개방 니콜에서 재물대를 돌리면서 볼 때, 그죠? 회전시킬 때 광물의 색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좀 진하게 보이는 이 덩어리가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얘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똑같은 건데 약간 연해진 거죠. 그죠? 좀 진하게 보였다가 약간 연해지는 거.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색깔이 뭐 많다는 뜻인데 알록달록하게 뭐 화려한 색깔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좀 진하게 보이던 게 좀 연하게 보이는 정도. 요런 것을 우리가 다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언제 관찰할 수 있냐면 개방 니콜에서 재물대를 돌릴 때 나타납니다. 돌릴 때 색깔이 달라지는 거. 자, 이렇게 다색성을 보이는 광물은 어떤 거냐면 이방체, 복굴절을 일으키는 이방체 중에서 유색 광물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이방체는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이고 유색 광물은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유색 광물,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그런 광물들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됩니다. 자, 그게 다색성이고요. 자, 두 번째 간섭색이 있습니다. 간섭색. 간섭색은 말 그대로 빛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좀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색깔을 나타냈다 그런 의미인데, 자, 얘를 보려면은 직교 니콜에서 봐야 됩니다. 직교 니콜에서. 그러니까 상부 평광판을 집어넣고 둘 다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직교 니콜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색깔을 우리가 간섭색이라고 합니다. 간섭색. 자, 요거는 언제 관찰한 거냐면 개방 니콜에서, 그러니까 상부 평광판을 빼고 본 겁니다. 그때 관찰하게 되면 형태밖에 안 보이죠. 누렇게 보이면서 아무 색깔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상부 평광판을 딱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색깔이 확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분홍빛, 뭐 하늘 색깔빛, 보랏빛 나게 되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은 빛의 간섭 때문에 생긴 빛이라고 해서 간섭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섭색. 이 상태에서 재물대를 돌려도 색깔이 막 달라지는데 그것도 다 간섭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간섭색은 언제 관찰할 수 있냐면 직교 니콜에서 관찰할 수 있고, 이런 간섭색을 나타내는 광물이 이방체 광물이다. 이방체. 복굴절을 일으키는 이방체 광물들만 이런 간섭색을 보이게 된다. 참고로 등방체 같은 경우에는 직교 니콜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방체인 경우에는 직교 니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두 번째 광학적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짧습니다. 일단 광학적 특징은 자, 소광입니다. 소광. 자, 소광은 말 그대로 빛이 가려진다는 얘기인데, 자, 얘는 언제 관찰할 수 있냐면 직교 니콜에서 재물대를 한 바퀴 돌릴 때 4번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소광이라고 합니다. 소광. 아예 안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직교 니콜을 상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거는 완전 소광이라고 합니다. 얘는 한 바퀴 돌릴 때 4번 어두워지는 거지만 완전 소광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등방체 광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완전 소광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소광이라고 하면은 이방체 광물에서 나타나고 한 바퀴 돌릴 때마다 4번 어두워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좀 복잡한 내용이고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별도로 이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광이 나타나는 조건, 누가 소광을 나타낸다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어떤 거 봅시다. 어떤 게 봐야 될까요? 자, 석영을 보시면 석영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석영이 있습니다. 색깔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일단 둘 다 보이는 상태입니다. 빛이 통과합니다. 자, 그런데 석류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석류석은 얘는 이제 등방체이기 때문에 석류석은 등방체 광물 중에 이제 하나인데 등방체 같은 경우에는 직교 니콜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완전 소각이 됩니다. 완전 소각. 그래서 개방 니콜에서는 이렇게 석류석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직교 니콜로 딱 만드는 순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재물대를 돌려도 여전히 안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장석이죠. 사장석. 사장석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형태가 보입니다. 그죠? 개방 니콜에서는. 그런데 직교 니콜에서는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사장석은 이 재물대를 돌리게 되면 한 바퀴 360도를 뺑 돌아가는 동안에 이 사장석은 4번 완전히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일반적인 소광이 난다는 거죠. 소광 현상.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직교 니콜 상에서 재물대를 한 바퀴 돌릴 때 4번 어두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건 이방체 광물, 이런 사장석 같은 이런 광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등방체는 완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 소광. 그 다음에 일반적 이제 이방체 광물은 이제 일반적인 소강 4번 안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은 광학적 그 현상 그 성질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색성, 그 다음에 간섭색, 그 다음에 소광 세 가지가 있고 얘네들을 관찰하기 위한 그 편광 현미경의 조건 직교 니콜, 그 다음에 개방 니콜 있었죠. 그 다음에 이런 광학적 성질을 보이는 이제 광물을 구분할 때 우리가 등방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그 굴절을 일으키는 단굴절을 일으키는 등방체, 그 다음에 특이하게 두 개의 빛을 만들어내는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이 복굴절을 일으키는 광물이 이방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체. 그래서 그런 광물들에 대해서 이제 다색성, 간섭색, 소광 나타나는데 잘 보시면 다색성도 그렇고 간섭색도 그렇고 소광 현상도 그렇고 모두 다 어떤 광물에서 나타나냐면 전부 다 이방체 광물에서 나타납니다. 아방이 아니고 이방입니다. 이방체 광물에서. 등방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완전 소광.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하시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는 별도의 강의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강의는 필수는 아니고 궁금하면 열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궁금하면 그 강의를 보시고 꼭 외워야 되는 거는 방금 얘기한 다색성 조건, 그 다음에 간섭색 조건, 소광이 나타나는 조건, 요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